1929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냉전의 종말, 한 남자가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그의 이름은 에드가 케이시, 미국이 낳은 가장 정확한 예언자. 그가 남긴 1만 4천 건의 기록 중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2026년 한반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케이시는 왜 하필 올해를 지목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본 한반도의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침묵의 기록을 처음으로 열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에드가 케이시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의학이나 과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3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찾지 못한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고 처방까지 내렸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단을 따른 환자들이 하나둘 완치되기 시작하면서 소문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43년 동안 그는 잠든 상태에서 1만 4천 건이 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케이시의 능력은 의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8년 그는 갑자기 경제에 대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당시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6개월 후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유럽에서 거대한 전쟁이 터질 것을 예언했고 그 전쟁이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냉전의 시작과 끝, 소련의 붕괴까지 그의 예언들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케이시는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운명이 아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자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위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기 전에 진통이라 했습니다. 모든 붕괴 뒤에는 새로운 건설이 따른다는 것이 그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방대한 기록 속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언급, 그것도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지목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 예언이 지금 바로 올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시가 본 2026년 한반도, 그 첫 번째 장면은 북쪽에서 시작됩니다. 총성도 없이, 선언도 없이 조용히 무너지는 어떤 것. 케이시는 그것을 소리 없는 균열이라 불렀습니다. 케이시의 기록은 올해 봄을 지목합니다. 3월,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 전역에서 심각한 배급 차질이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식량만이 아닙니다. 생필품, 의약품, 연료, 일상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는 결이 다릅니다. 일시적인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나무가 쓰러지기 전 먼저 뿌리가 썩습니다. 케이시는 이 시기를 뿌리가 드러나는 때라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간 체제를 지탱해온 구조물들이 내부에서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마모되고 부품이 닳고 기름이 마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K씨가 본 2026년 북한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보통 소란이 일어납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저항이 생깁니다. 하지만 K씨가 묘사한 이 시기의 북한은 정반대입니다.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는 이것을 불안한 침묵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 집단적 자각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외침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합니다. K씨는 이 순간을 첫 번째 질문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의문을 품으면 10사람이 공감하고 100사람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역사적으로 거대한 변화는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의문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올해 봄, 북한에서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지려 하고 있습니다. K씨의 기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내부의 균열이 단순히 민간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군과 행정 조직으로 번져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지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책임지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스스로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지 못하고 표류하듯이 K씨는 이 상태를 멈춰가는 심장에 비유했습니다. 아직 뛰고는 있지만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바로 이 순간 남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북쪽의 심장이 느려지는 동안 그 파장은 조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K씨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명령의 지연,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래로 전달되기까지 이상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즉각적으로 실행되던 것들이 며칠씩 묵혀집니다. 군인들은 책임지기를 꺼립니다. 관료들은 결정을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반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책임질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직 전체에 스며들면 시스템은 겉으로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의 멈춘 상태가 됩니다. K씨는 이것을 얼어붙은 톱니바퀴라 표현했습니다. 기계는 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보였던 체제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마비로.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남쪽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K씨의 기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나만이 이 기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박도, 위협도, 승리자의 자세도 없습니다. 대신 조용한 손길을 내밉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비공식적인 접촉, K씨는 이것을 물 아래에서의 대화라 불렀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료품이 건너가고 식량이 전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적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70년 넘게 서로를 적으로 여겨왔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한 민족입니다. 남한은 이 진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K씨는 남한의 이러한 접근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총을 든 적에게는 총으로 맞서지만 손을 내민 형제에게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양쪽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남과 북의 평범한 사람들이 같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생존의 문제라는 것, 지금 이대로는 모두가 함께 가라앉는다는 것. K씨는 이 집단적 각성을 한민족의 눈뜸이라 표현했습니다. 분단은 위에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만든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 아래에서 살아온 것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갈라져 있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분단인가? 이 질문들이 남과 북에서 동시에 울려 퍼집니다.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연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내부의 움직임은 곧 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수십 년간 이 땅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해온 강대국들, 미국, 중국,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들의 계산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반도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수십 년간 이 땅은 강대국들의 체스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K씨의 기록은 올해 이 구도에 균열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먼저 중국입니다.
K씨는 중국이 올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왜일까요? 중국 자체가 내부적인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에게 북한은 완충지대였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자국 국경까지 닿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 하지만 그 방패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면 억지로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놓아주어야 할까요? 중국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중국도 혼자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움직임은 더 흥미롭습니다. K씨는 미국이 올해 한반도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군사적 압박자에서 평화의 중재자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대결 구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냉전의 마지막 유산이 사라지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합니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오래된 지혜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거인이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섭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외부의 손을 떠나 한민족 스스로에게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K씨는 이 순간을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명분을 잃는 때가 온다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면 외부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오랜 세월 남의 잔치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받아온 한반도. 그 역사가 끝나는 원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물론 완전한 독립적 결정은 아직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의 주도권이 넘어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역사적 전환입니다. K씨는 이 상태를 독특한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통일 전의 통일, 공식적인 선언은 없지만 이미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K씨는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올해는 통일이 완성되는 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방향이 돌이킬 수 없게 정해지는 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출발한 여정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산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고 빨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통일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언젠가의 꿈이 아닙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현실 문제가 됩니다. 입이 정치인들의 연설 속 수사가 아니라 당장 답을 내야 하는 질문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K씨는 공식적인 통일 선언 이전에 사실상의 통합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들이 만들어집니다. 정보가 오갑니다. 의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규모의 만남들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은 한 번 생기면 끊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 마음과 마음 사이의 다리는 어떤 정치적 결정으로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북쪽의 아픈 아이를 남쪽의 의사가 치료하는 순간 그 아이의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이념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70년 넘게 한반도를 지배했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결의 논리에서 협력의 논리로, 적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정책의 변화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정책은 따라옵니다. K씨는 이것을 전쟁 논리의 종말이라 불렀습니다. 적으로 여겼던 상대가 실은 같은 핏줄이라는 인식, 대결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깨달음. 이 의식의 전환이 어떤 군사적 승리보다 강력합니다. 총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전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K씨가 본 먼 미래의 그림입니다. K씨의 시선은 올해를 넘어 먼 미래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놀랍습니다. 기술 강국도 경제 대국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K씨가 주목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험, 분단을 겪고 극복한 경험,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를 이룬 경험. 이것은 어떤 나라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오직 직접 겪은 자만이 나눌 수 있는 자산입니다. 상처가 가장 깊었던 자가 치유를 가장 잘합니다. 갈등이 가장 오래된 자가 화해를 가장 잘 중재합니다. K씨는 한국이 세계 분쟁의 중재자가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갈라진 나라들, 대립하는 민족들,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국가들, 그들에게 한국의 경험은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가교, 전통과 현대의 조화, 대립을 넘어 공존으로 한반도가 보여준 길이 세계의 모델이 됩니다. 케이시 예언의 마지막 장면은 시적입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얼굴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분단의 아픔이 새겨진 표정, 그것이 사라집니다. 대신 평화로운 안정감, 미래에 대한 확신, 치유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얼굴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한반도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평화는 가능하다. 화해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된다. 그리고 케이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방향을 읽고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축복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며 외면하는 자에게 미래는 재앙이 됩니다. 같은 미래, 다른 결과, 차이는 오직 준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할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입니까? 희망입니까? 그 감정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지점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화해를 상상하십시오. 평화를 믿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북녘의 누군가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름 모를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달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의 연결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평화는 믿는 자에게 온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올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